안녕하세요. 저는 VM웨어의 탄주팀의 유원조입니다.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하신 분들은 요즘 쿠버네티스가 대세라는 말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저희 VM웨어에서도 얼마 전에 VM월드를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는 탄주 플랫폼을 차세대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적용을 하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와 함께 서버리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션 도중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될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의 트렌드와 서버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버리스 온 쿠버네티스로 가장 뜨고 있는 K네이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네이티브는 얼마 전에 한 11월 2일이죠. 1.0 버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타 버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1.0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VM웨어에서도 이제 K네이티브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을 좀 얼마 전에 릴리즈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데모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쿠버네티스와 서버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제 인프라를 추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인프라에 대해서 되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서버에 걸쳐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처음에는 VM을 사용을 하다가 지난 10년 동안 컨테이너가 등장을 하면서 다른 환경으로 이렇게 손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이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쿠버네티스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기업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죠. 네. 하지만 아직 이 쿠버네티스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로부터 이제 많이 받는 피드백을 모아보면 첫 번째는 복잡하다라는 점과 개발자들보다는 인프라나 운영에 좀 더 편향되어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업체들이 주변에 관련 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제품이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CI/CD 같은 경우를 보면 젠킨스나 스피니커, 긴랩, 아르고 CD, 텍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 위에서 아니면 같이 그냥 연계를 해서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른 모든 솔루션들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프레미스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이 연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버네티스의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세션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거죠. VM웨어에서 이제 올해 직원 수 1000명인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IT 부서 중에서 쿠버네티스를 담당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수행을 했고요. 357개 정도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에 나오는 운영 환경 채택률을 보시게 되면 작년의 결과인 59%에 비해서 올해는 65%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글로벌하게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국내는 아직 이 정도 비율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거나 아직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신 단계에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하면서 얻은 이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오토스케일이나 무중단 배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가 쉬워졌다라는 장점을 말씀을 하시죠. 복잡하긴 하지만 CI/CD를 적용을 하게 되면 개발 사이클 자체를 이제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모놀리틱하게 이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작은 컨테이너 단위로 나눌 수가 있게 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것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겠죠. 컨테이너와 이제 쿠버네티스는 동일한 플랫폼 런타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포함한 다른 어떤 환경으로도 바로 이제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로의 이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클라우드에만 있을 필요가 없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가 이제 되게 되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라도 비용 감소의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장점에 비해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회사 내 인력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보안이나 이제 규정 준수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적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들 간의 연계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막상 도입을 해서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솔루션에서 쿠버네티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설치는 가능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서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부분과 이제 오너십이 부족해서 어렵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전체를 이제 바꾸는 작업이다 보니까 전사적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개발이나 운영 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이슈 해결을 위해서 명확한 이제 아레나를 나누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대부분의 수치들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개발자 측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배포하는 전체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단지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개발자들이나 운영자들 입장에서 소스를 운영 환경에 이제 배포하기 위해서는 왼쪽처럼 이렇게 긴 사이클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이제 긴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SRE 엔지니어들이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CI/CD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소스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 환경에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이런 디스크립션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이 문제는 비슷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헬로 월드를 찍는 것만도 이제 파드나 서비스, 인그레스,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DNS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잘 설정을 해야 화면에 헬로 월드를 찍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원하는 것은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오른쪽처럼 대부분의 개발자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거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이제 로직에만 신경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코드만 배포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이제 알아서 와르든 자르든 파드든 알아서 배포가 되고 운영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개발 편의성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쿠버네티스와 함께 서벌리스에서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서버리스의 개념은 뭐 실제로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버가 없는 것처럼 서버를 고려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CNCF의 문서에 정의된 것을 보면 서버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 개발자는 더 이상 뭐 리소스를 할당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서버를 확장하거나 유지 관리하거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가 항상 구동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이 있을 때만 실행이 되었다가 더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리팩토링으로 이제 유명한 마틴 파울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파스와 바스, 펑션 애저 서비스와 백엔드 애저 서비스를 결합한 컨셉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는 서비스를 이제 작은 단위인 이 펑션으로 나누고 요청이 있을 때만 실행을 하는 거죠.
파스의 대표적인 구현체로는 AWS의 람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특정 기능의 서비스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서비스를 API 형태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CNCF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나 표준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서버리스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CNCF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오픈 소스들도 있고 벤더들이 직접 이제 서비스를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AWS의 람다죠. 출시된 지 한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층을 갖고 있습니다. AWS 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벤더들은 모두 이런 서버리스 플랫폼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제 구글 클라우드 펑션이나 애저의 애저 펑션 같은 거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바를 포함해서 노드나 파이썬, 루비 같은 대부분의 주요한 언어들에 대한 SDK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프링을 거의 표준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요. 스프링 부트와 함께 스프링 클라우드 펑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은 VMware에서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스프링의 많은 모듈들 중에서 이벤트 기반의 펑션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AWS의 람다 같은 경우는 특정 벤더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나 업체로 변경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펑션에서는 이런 이제 각 벤더별 어댑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AWS 람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클라우드 벤더에 대한 어댑터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벤더 락인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Knative입니다. Knative가 있습니다. 이 Knative는 오픈소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서버리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Knative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ative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동작하는 서버리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이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VMware를 포함해서 구글, IBM, 레드햇 이외에도 많은 이제 벤더들이 함께 컨트리뷰트를 해서 오픈소스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Knative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서비스가 내려갔다가 요청이 있을 때만 서비스가 기동이 되고 부하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케일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에 관련된 이런 메타 파일이 아주 굉장히 간단해서 쉽게 배포할 수 있고 쿠버네티스 위에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포를 할 때도 롤링 배포뿐만 아니라 블루그린이나 아니면 커널이 같은 다양한 전략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특정 벤더에 이제 종속되지 않고 온프레미스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컨테이너가 동작하는 파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할 건지, 노드 포트를 할 건지, 뭐 로드 밸런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가 파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매핑도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요. URL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호출할지, 인그레스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운영 환경에 디플로이를 하려면 이제 오토 스케일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HPA 같은 것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구성을 해줘야 간단한 헬로 월드라도 이제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웹서버 엔지네스를 한번 배포하는 것을 해보면 디플로이먼트에는 이제 셀렉터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 매치 라벨로 엔진엑스 뭐 이런 게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템플릿의 메타데이터의 라벨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또 이거는 서비스의 셀렉터의 이름과 또 같이 이제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그레스에 있는 서비스 네임과 서비스의 메타데이터의 이름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의 컨테이너 포트는 서비스의 타겟 포트와 동일해야 되죠.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로 매핑을 해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K네이티브에서는 이런 복잡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이제 제거를 하고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K네이티브 서비스가 됐는데요. 굉장히 단순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정의한 것은 서비스의 이름과 포트,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의 이름, 이게 이제 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K네이티브 서비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도록 추상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KN이라고 하는 그 CLI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KN create 이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설정 파일 별도 만들 필요 없이 이름과 이미지 주소 그리고 포트를 아규먼트로 넣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서비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위에 있는 이 야물 파일이 자체가 만들어져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데모를 간단히 먼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 시작은 헬로 월드를 먼저 찍어 봐야 되겠죠. K네이티브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K네이티브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데모에서 VMware에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은 K네이티브와 이제 함께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묶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모에서는 오늘 데모에 사용한 이 DNS는 SSLIP라고 하는 이제 무료 DNS를 같이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DNS가 실제로 없어도 IP 대신에 이제 편리하게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K네이티브에서는 커맨드 라인 한 줄로 바로 이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는 kubectl CLI 툴을 제공을 하고 있죠. K네이티브에서는 KN이라고 하는 CLI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야물 파일을 만들지 않고도 파라미터로 이미지 주소 같은 걸 넘겨주게 되면 서비스가 바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모에서는 이제 옥탄트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GUI 툴을 보여드릴 건데요. 옥탄트는 이제 VMware에서 개발을 해서 오픈소스로 이제 기여한 프로젝트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링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러그인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K네이티브 플러그인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같이 이제 대시보드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탄주 미션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이제 멀티 클러스터를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포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주 미션 컨트롤은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의 스탠다드 에디션 라이센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데모에서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AWS 위에 이제 설치를 했고, 이 탄주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탄주 미션 컨트롤에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속한 이 클러스터 그룹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AWS 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이제 클러스터들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노드나 네임스페이스, 워크로드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kubectl로 지금 현재 어떤 파드가 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단계고요. 네, 지금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다. 로컬에도 kubeconfig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옥탄트를 바로 실행을 해서 이렇게 대시보드 GUI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쿠버네티스 K네이티브 명령어로 한번 현재 되어 있는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는 없고요.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한번 바로 헬로 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이렇게 명령을 치게 되면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 파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이미지와 이런 파라미터를 넘겨서 만들어라. 네, 이렇게 URL에 만들어졌죠. 이제 컬 명령으로 한번 URL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SSLIP DNS, 무료 DNS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로
URL 주소가 만들어진 거죠. 네, hello knative 이렇게 knative 파라미터를 넘겨갖고 이렇게 찍은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호출해 보게 되면 네, 바로바로 호출이 되죠. 처음에는 약간 구동 시간이 걸렸는데 그 다음 호출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네,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네, 이렇게 URL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리비전이 뭐다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 쿠버네티스 이제 모니터링 대시보드 화면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 디플로이먼트나 파드나 리플리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러그인, Knative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 들어가서 서비스나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디플로이먼트 한번 태그로 들어가서 야물 파일을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CNR 인자 값으로 CNR이라고 한번 주고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Knative라고 줬는데 CNR로 준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는 이 인자 값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ello CNR이라고 이제 출력이 됐죠. 이렇게 되게 되면 버전 리비전이 두 개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 리비전을 현재 가리키고 있죠. 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동일하게 리비전 2를 현재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진엑스를 한번 디플로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엔진엑스 하게 되고 이미지 URL을 간단히 넣고 포트 번호를 넣게 되면 엔진엑스 서비스가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로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URL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URL 한번 호출해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페이지를 클릭을 해 보게 되면 엔진엑스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바로 구동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엔진엑스는 디폴트에 만들어졌으니까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로 이동해 보게 되면 네, 이런 이제 파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Knative의 두 가지 컴포넌트, 지금 세 가지죠. 네, 세 가지 컴포넌트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Knative는 크게 빌드하고 서빙, 그리고 이벤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빌드는, 지금 텍톤 CD 프로젝트로 별도로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Knative는 서빙하고 이벤팅 이렇게 두 가지 모듈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서빙을 살펴보게 되면 서비스가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펑션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서비스에서는 라우트와 컨피그레이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하나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새로운 리비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니까 새로운 리비전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라우트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배포된 리비전으로 트래픽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용을 해서 기존 버전으로 롤백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native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되는데요. 이벤트는 다양한 소스 어댑터로부터 이벤트를 받아서 브로커로 넘긴 후에 다른 데스티네이션을 트리거링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비동기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이벤트 소스는 정말 다양하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카프카와 같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벤트를 소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받아서 버퍼 역할을 하는 중간에 브로커라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필터링을 한 후에 그 조건에 맞춰서 트리거를 호출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Knative 스케일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커런시 이 기능은 요청을 제한하는 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한 컨테이너가 처리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전체적인 응답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TPS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은 스케일 업을 해서 CPU를 이제 더 많이 할당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이제 파드를 늘리면서 스케일 아웃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 스레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컨커런시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컨커런시를 일 정도로 하게 되면 동시에 한 개의 요청만을 컨테이너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청들은 앞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컨커런시 기능은 이제 오토스케일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오토스케일 기능은 내부적으로 이제 Q프락시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든 요청이 이 프락시를 통해서 거쳐가게 됩니다. 컨테이너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 Q프락시 같은 것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Q프락시에서는 요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다가 동시 처리 값이 컨커런시 값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스케일러에서 그 오토스케일러에게 이제 파드를 늘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이건 다시 이제 쿠버네티스의 API 서버를 통해서 큐블렛을 통해서 파드를 늘리게 됩니다. 이 K네이티브에서는 이 컨커런시라는 이제 옵션으로 이제 동시에 얼마나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 처리를 100으로 이제 한 경우에는 파드 한 개에서 동시에 100개를 처리하도록 이제 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겟이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타겟 70%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100개로 설정한 거에 70%, 즉 70개의 동시 처리를 하는 순간 파드를 자동적으로 늘려주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도 CPU가 한 70%를 넘게 되면 증설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겠죠. K네이티브에서는 이런 기능을 기본 설정 값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거 말고도 세부적인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스케일 기능은 이 컨테이너의 컨커런시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CPU나 뭐 초당 응답 시간, 응답률인 IPS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떠한 파드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먼저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액티베이터라는 컴포넌트가 요청을 이제 가로채서 잠시 대기를 하면서 파드 생성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토스케일러를 통해서 API 서버로 이제 요청을 보내고 그게 다시 이제 파드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파드가 생성이 되게 되면 그 후에 이제 요청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프로토콜도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HTTP 뿐만 아니라 웹소켓이나 gRPC, 요즘에 HTTP2를 많이 사용을 하죠. HTTP2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이제 파드가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요청을 바로바로 보내서 서비스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 요청이 없게 되면 이제 파드는 내려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요청이 수행 중이면 파드는 내려가지 않고 모든 요청에 대한 응답을 다 보낸 후에 디폴트 30초 정도 지나면 이제 파드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 있다가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파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파드가 내려가 있게 되면 서버리스의 장점인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되겠죠. 하지만 응답 시간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가벼운 서비스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한 2, 3초 정도 걸리니까 뭐 약간의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서비스를 서버리스로 만들 건지 이런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요. 웹 서비스지만 뭐 아주 가벼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크리티컬하지 않은 서비스가 이 서버리스에 적합할 것 같고요. 부팅하는데 뭐 오래 걸리는 무거운 서비스 같은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잘 이제 고르셔야 되는데 끝나는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배치잡이나 아니면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롤링 업데이트를 쉽게 이제 할 수 있긴 하지만은 블루그린이나 아니면 커너리 같은 것을
그런 이제 배포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CI/CD 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K네이티브에서는 이 블루그린의 이 라우트, 블루그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라우트의 트래픽 비율을 바꿔서 이제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도록 롤아웃 듀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해당 시간 안에 새로운 버전으로 조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요청의 비율을 늘려가면서 옮겨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는 스케일링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데모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커런트 리밋을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커런트 리밋을 1로 줘서 이제 한번 동시에 하나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이름을 CNR 똑같이 하고요. 동일하게 커런트 리밋을 1로 했습니다. 그래서 버전 리비전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하게 되니까 리비전이 2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안에서는 2개가 만들어졌지만 가장 최신의 리비전만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비전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002 리비전이 트래픽 100%를 현재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번 마지막 최신 리비전의 데이터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 리비전을 업데이트 트래픽 그 룰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서비스에 50%, 50%로 50과 50으로 리비전을 각각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100%가 2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호출할 때마다 한 번은 그 리비전 1, 한 번은 리비전 2. 물론 롤백을 하시려면 기존 1번 첫 번째한테 이제 트래픽을 100%를 주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분배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시즈2를 통해서 한번 부하를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컨테이너 리밋이 1로 걸려져 있기 때문에 부하를 쏘게 되면 100유저를 동시에 100번 이제 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즈 툴로 쏘게 되니까 바로 컨테이너들이 쭉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수행 결과는 끝났고요. 전부 이제 10,000개의 요청이 정상적으로 전부 다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옆에 이제 옥탄트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파드들이 바로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옥탄트 대시보드가 지금 약간 느리게 반응을 한 거고요. 이미 처리는 다 된 거고, 네, 정상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다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컨커런시도 93%를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간단히 오토 스케일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벤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네이티브 이벤트는 프로듀서와 브로커, 컨슈머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이벤트를 이제 만드는 곳이고요. 컨슈머는 이벤트를 소비하는 곳입니다. 즉, 뭐 서비스가 되는 서비스 자체가 되겠죠. 이런 이벤트 기반 메시징 시스템은 뭐 1대1의 뭐 포인트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디커플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K네이티브 이벤트는 다양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이제 표준화된 메시지 인터페이스 자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CNCF의 다른 프로젝트인 클라우드 이벤트를 표준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소스들이 이 클라우드 이벤트를 구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네이티브에서는 이 소스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카프카로부터 보낸 메시지를 받는 경우에는 카프카 소스를 만들고 어떤 토픽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것인지를 뭐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되고 이 클라우드 이벤트로 이제 변환을 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컨슈머로 넘겨주게 됩니다. 프로듀서인 경우는 아직 뭐 베타 단계인 그런 그 소스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K네이티브가 버전 1.0으로 바뀌면서 좀 더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편입니다. 이 카프카와 RabbitMQ, 뭐 GitHub 같은 경우는 액티브하게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베타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많은 클라우드 벤더들이 이벤트 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AWS 상에 있는 많은 모니터링 데이터를 직접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S3에 파일이 하나 업로드가 되면 이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AWS에 이제 코드 커밋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소스가 변경이 되면 특정 액션을 하도록 CI/CD 파이프라인을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GCP나 애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VMware를 온프레미스에서 vSphere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vSphere에 있는 모든 이벤트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벤트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간단한 데모를 이제 또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데모는 브로커를 하나 만들고 이벤트 소스를 클라우드 이벤트로 이제 보낼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두 개를 이제 생성할 예정인데요. 하나는 소스로 사용을 하고 다른 하나는 메시지를 받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이제 다르게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이벤트 형식으로 이벤트를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게 되면 브로커가 이제 받은 후에 이 메시지를 다시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이벤트 플레이어 쪽으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KN 되어 있는 트리거나 소스나 브로커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브로커를 하나 이제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브로커 생성을 하게 되면 생성하기 전에 잠시 브로커의 리스트를 확인해야 되겠죠. 브로커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로커의 이렇게 리스트를 확인해서 브로커의 주소를 확인하고요. 이 크리에이트를 해서 서비스를 크리에이트를 하는데 클라우드 이벤트 1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먼저 만들고 이미지는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겁니다. 도커 이미지고요. 브로커 URL은 오른쪽에 앞서 브로커 리스트에서 얻은 URL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K네이티브 서비스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동일한 걸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름만 다르게 해서 클라우드 이벤트 플레이어 2라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URL 주소가 1과 2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소스로 사용할 거고 하나는 이제 받는 리시버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2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이벤트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보낼 때 여기서 보내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RL을 브로커 URL을 저희 이 K네이티브의 URL을 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K네이티브의 브로커로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어느 쪽에서 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를 어느 쪽으로 보낼 건지 싱크라는 여기 옵션을 써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벤트 플레이어 2 쪽으로 보내겠다. 브로커가 받은 메시지를 플레이어 2로 보내겠다라고 설정을 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 1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디스크라이브를 보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어 1이 보낸 게 플레이어 2로 가게 된다라는 이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트리거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에서 2로 이렇게 메시지가 가겠죠.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간단히 이벤트 타입이나 아이디 이런 것을 테스트라고 대충 입력을 하고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반응을 안 하고 있네요.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아서 지금 발생을 한 거고요. 아까 이제 트리거를 만든 다음에 얘를 리프레시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보냈다라고 나온 거고 오른쪽은 받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다른 메시지를 한번 보내게 되면 보내자마자 오른쪽으로 바로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가 클라우드 이벤트 K네이티브
이벤트를 통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트리거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클라우드 이벤트 포맷이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아주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인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은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의 가장 상위 라이센스인 탄주 어드밴스드와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생산성과 데브옵스의 이제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소스를 바로 운영 환경에 이제 배포할 수 있도록 빌드 서비스와 파이프라인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같이 내장해서 이제 제공이 되게 됩니다.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는 간단히 이제 탄주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 탄주 앱 워크로드 크리에이트 뭐 이런 명령어 한 번만 하게 되면 Git 리파지토리에서 이제 소스를 가져다가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한 후에 쿠버네티스의 파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냥 명령어 한 번만 치시게 되면 바로 서비스 할 수 있는 URL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K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빌드 단계가 다른 프로젝트로 빠졌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 개발이 된 이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디플로이 하는 과정을 굉장히 쉽게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소스부터 빌드부터 실제 런타임으로까지 바로 한 화면에서 한 명령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베타 단계이지만 VM웨어의 유튜브에 데모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은 K네이티브 런타임의 서빙과 이벤트는 물론 이제 트리거 메시 소스와 같은 여러 컴포넌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다양한 탄주 제품들과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이제 쿠버네티스 이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탄주 옵저버빌리티가 이제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주 서비스 메시와 이스티오 같은 같은 그런 기능을 탄주 서비스 메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좀 다른 점은 이제 온프레미스 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 통합을 해서 한 화면에 보여준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가시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좀 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M웨어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인 아비 그리고 뭐 빌드 서비스 이런 제품들과 통합이 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배포를 하실 경우에도 탄주 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탄주 미션 앞서 잠깐 데모로 보여드린 것처럼 탄주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탄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도 편리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 런타임과 같이 스케일 투 제로 바로 이렇게 다운 시키는 이런 오토 스케일 기능과 리소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쓸데없는 지출이나 리소스 낭비 없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죠.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요소와 이제 복잡한 세부사항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서 딱 하나 서비스만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나 운영자들이 쉽고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 기능도 향상이 되었죠. 그래서 블루그린이나 뭐 커널이 그런 배포 전략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비동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벤트 기반 트리거링을 통해서 펑션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의 메시지들이 이제 클라우드 이벤트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서비스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구현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벤더에 종속이 될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다른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모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데모는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유스 케이스로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성하는 과정은 약간 이제 생략을 하고 아키텍처나 동작하는 과정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는 이벤트 소스로 여기에서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 이 S3에 자동차 이미지 파일을 이제 올리게 되면 자동차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자동차 번호판을 대신해서 그냥 숫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이제 S3에 이제 올리게 됩니다. S3에 올리게 되면 이게 트리거링이 돼서 Knative